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1번째 시간으로 재와 벌이라는 수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와 벌. 오래전 서경중 교수의 재와 벌에 관한 강의를 그래서 한번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영화를 1시간 40분 걸리는 것이 불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하도 이름이 복잡하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았고 기억해내기도 어렵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좁고 씩씩한 하숙집을 나서는 라스콜리노프의 집을 나서면서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살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전당포로 간다. 그리고 사전 답사를 하면서 전당포를 샅샅이 살펴보고 사전 범행 현장을 점검한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한다. 하숙비도 밀려있고 제대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공한 처지에 빠져있는 그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여동생 루냐가 가정교사로 들어갔던 집에서 몹쓸 일을 겪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빚으로 인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며칠 후 그는 계획대로 전동포에 맡길 물건을 준비하고 복귀를 챙긴다. 그리고 범행을 결행한다. 그가 그렇게 범행을 결심하게 된 사상적 배경에는 초인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초인에게는 살인 같은 비도덕적 행위도 내성적 존재에서 용납된다는 것이다. 아주 이기적이고 백행무익한 노파를 이 같은 존재로 여긴다. 그러니 그 노파를 살해하고 재물을 취해서 자신의 공공함을 해결하고 인류 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 술집에서 퇴직갈비로 살아가는 불주정뱅이 마르멜라 목표를 만난다. 그는 거룩한 장녀인 소냐의 아버지로 두 번째로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자식인 소냐와 두 번째 부인의 자신이 달려있는 상태임에도 소냐에게서 어느 때든지 술을 마시고 있는 방심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마차에 찧어 죽임을 당한다. 라스콜리노프는 전당포 여주인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고 물건을 챙기는 중에 나타난 라즈베타까지 살해하고 집을 빠져나오려고 하던 차에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숨긴다.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인기척이 없자 경찰을 부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간 사이 그곳을 빠져나온다. 그는 원래 있던 곳에 붓기를 숨기고 훔친 보석 등을 하숙집에 은밀하게 숨겨놓는다. 하숙집 여종업원 나스타시아는 경찰에서 온 소환등을 주인공에게 건넨다. 그는 경찰에 출두해서 자초지종을 듣는다. 그것은 하숙비를 잃지 않자 하숙집 주인이 진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언제까지 하숙비를 변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온다. 마르멜라 로코의 장례를 위해 그 금을 내놓은 주인공은 그 장례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냐를 만난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그녀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였다. 얼마 후 주인공의 여동생 루냐와 어머니가 라스콜리노프를 찾아온다. 그리고 페트로비치 루신과의 혼남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그것은 잘못된 결혼에 반대사를 갖고 있던 주인공은 그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자 루신은 만남의 자리에서 속물적이라고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결혼은 파혼이 되고 만다. 그러자 루신은 소냐에게 조의금을 건네고 호의를 베푼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서 100루블짜리 지폐를 몰래 갑툭같이 집어넣어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간다. 그녀는 주인공과 소냐를 이간인지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업무를 꾸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소냐를 구해내고 루신의 파렴치함을 폭로한다. 그러던 속에 옛 주인이었던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주인공을 찾아온다. 그리고 여동생 소냐와의 결혼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를 내친다. 그러는 사이 주인공은 살인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망상에 시달리고 아파한다. 그런 그를 그의 주인 친구 라주미힌이 돌본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좋은 감정을 유지한다. 내심 판사 포르비리 리페트로비치는
전당물을 맡긴 주인공을 신문하게 되고 그에게 혐의를 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인공은 훔친 보석 등을 하숙집에서 공원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 놓는다. 소냐의 아버지인 까탈리나 이바노브나는 남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해서 길거리에 구걸을 하러 다닌다. 그러다 지병이었던 폐병으로 인해 숨을 거둔다. 그렇게 되자 욕망에 가득 찬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그녀의 장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장례비를 다 부담하고 그녀의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얼마간 기부까지 한다. 그리고 소냐에게도 채권을 건네 어느 정도 호구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주인공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미끼로 두냐를 유인한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유혹한다. 그러나 두냐는 권총을 겨누게 되고 결국 발세에서 가벼운 찰가상을 입히고 그 집에서 뛰쳐나간다. 그러자 그는 소냐와의 결혼을 꿈꿨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제대로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지 못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주인공의 여동생은 라주미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한편 경찰서에서 엉뚱하게 범행을 자행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주인공은 당분간 혐의를 받는다. 주인공은 결국 소냐에게 범행을 고백한다. 그러자 소냐는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한다. 그리고 충고한다. 당신이 더럽힌 돼지의 키스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방에 엎드려 나는 전당포 노파 자매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라고 한다. 그는 소냐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경찰서에 가서 범행을 자백한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8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는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시베리아의 유형에 동행한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준다.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주인공은 진정으로 소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끼치게 된다. 제아블은 작가가 45세 때 쓴 소설로 알려져 있다. 사회면에 나왔던 그 어떤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인간의 심리 내지 고독을 파헤치고 분석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했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왜 도끼를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도끼였고 그것이 벌목을 위해서 또는 땔감의 장작 피기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기에 가장 익숙했던 것이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과연 죄책감을 느꼈는가 또는 그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어떤 벌을 받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졌는가, 세상에 이루을 것이 없다고 여겼고 이처럼 백행무익하다고 여겼던 전당포 주인 노파에 관해서 그는 새롭게 인간이 어때야 되고 어떤 존귀함을 갖는지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는 어디였는가. 그는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갱생의 길을 밟았는가. 주도 면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으며 실행한 것에서 우발적으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노파는 파렴치 아니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여동생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을까? 그가 괴로워하고 망상에 시달리며 쫓겨다녔던 것은 왜일까? 그렇게 영리하고 이직인 인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망가져버리는 모습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시베리아 유형을 갔을까?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가 아닐까? 그는 여동생이 결혼하는 것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 희생양이 되는 부분에 안타까워하고 반대한다. 그리고 자신도 불우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냐의 가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그러면서 속물적인 인간이나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면박을 준다. 한편으로 진실되고 올곧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의 초인 사상은 허점이 많았고 잘못되었다. 인간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갖고 살아간다. 옆에서 볼 때 가장 허술하고 속질 없이 보일지라도 모두 다 각자의 존재를 정리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의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정당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간 존재는 모두가 선언되고 본질이 부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존재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